여러분들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한미군? 당연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이다 보니 자주 국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 바로 북한. 북한? 너가 거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최근 미국의 국무부 장관직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에 의해 놀라운 이야기가 밝혀졌습니다. 아니 김정은은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폼페이오가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는 2018년 3월 폼페이오가 비밀리에 김정은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김정은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북한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하네. 이로 인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중국이 까불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을 집어삼키게 될 거고 그때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드레이크 비밀 위험에 빠진 한반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직접 밝힌 충격적인 북한 현재 상황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24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자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발간한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한 싸움이라는 회고록이었죠. 여기에는 2018년 3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만나서 나눈 대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회고록에는 상당히 의외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정은이 북한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협하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일 것 같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는 주한미군이 아닌 바로 중국. 중국이랑 북한이 형동생 하면서 우호적인 협력관계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김정은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폼페이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미군이 철수하면 너네는 아주 기뻐할 거라며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더라. 뭐? 아이고 내래 요즘 들은 말 중에 가장 웃긴 말이었구먼 그래. 그 거짓말쟁이 말을 믿나? 그래 그놈들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북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한미군이 중국의 위협에서 보호해주는데 내래 시나리오가 뭐가 있네. 오히려 주한미군이 없으면 중국이 북한은 먹으려 들 거다 그래. 이렇게 김정은은 중국을 북한의 위협적인 존재에 거짓말쟁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밝혀진 북한의 입장은 김정은 아니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미 확고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정일에게 전해 들은 말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항상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통해 경제 발전을 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김일성도 중국이랑 손잡아 받자다 미국에게 잘 보여라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 또한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약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밝혀진 바로는 김정일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다 싫어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계속 믿을 수 없는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김정은의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과거부터 중국이 계속 북한에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내세워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는 거야. 쉽게 말해 중국은 김정은보다는 김정남이 이용해먹기 편해 보였다는 거지. 먼저 김정남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한때 후계자로 거론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김정남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고 김정남은 해외를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죽고 난 이후 북한의 권력을 잡은 것은 김정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김정일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김정은은 매우 불안정하게 권력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걸 이용해 김정남을 북한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중국이 아무리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지도자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김정남을 지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장성택은 지난 2012년 8월 중국으로 날아가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만나서 김정남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동조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수령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관례이다 보니 김정은은 2013년 5월 중국에 자신의 채찍권을 보내 분위기를 살폈다고 하죠. 하지만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은 우리나라와 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정은을 개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풀풀 풍겼다는 거야. 이건 중국은 김정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후에는 대놓고 장남인 김정남에게 정통성을 부여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중국이 김정남을 내세워 괴뢰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괴뢰 정권이란 겉으로는 독립된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꼭두각시라는 거지. 꼭두각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중국은 김정은을 내쫓고 김정남을 지도자 자리에 앉힌 다음 북한을 중국의 꼭두각시 신세로 만들어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김정은을 내쫓고서 다른 지도자를 앉힌다는 게 사실상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결국 이제 막 권력을 잡고 안정화에 들어가야 했던 김정은은 자신의 목이 먼저 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빡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착달러 붙어서 김정은과 기싸움을 하는 장성택이 진짜로 마음에 안 들었던 상황이었죠. 북한 내에서 눈치 싸움을 이어오던 2013년
2013년 12월 12일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장성택을 회부했고 자신의 고모부를 국가전복근무죄로 사형을 선고한 뒤 바로 집행을 때려버렸습니다. 이래서 김정은은 눈에 거슬리던 장성택을 처형하고 한시름 놓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2017년 2월 13일 장성택이 밀어주던 자신의 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하면서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되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중국이 북한이 원하던 바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보니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줄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아주 듬직한 존재들이 있네. 바로 주한미군. 김정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야말로 북한을 지켜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존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중국이 아무리 욕심이 넘쳐도 미국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계산을 했던 거야. 이로 인해 김정은은 2018년 3월 폼페이오와의 비밀 회동 당시 중국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내래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알고 있대. 아주 무서워 죽겠구만 기래. 하하 정은이 많이 큐트해졌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직도 너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동무가 아주 살벌한 말투로 가졌구만 기래. 아주 재밌구만.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화로 넘어가자. 아주 재밌는 대화가 되겠어. 기대가 되는구만 기래. 나 미국인이지. 렛츠고. 이때 김정은과 폼페이오는 살벌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동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 회동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북한이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비밀 회동 이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폼페이오가 회고록에 서술해 놓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정 권한이 김정은에게 없고 사실상 시진핑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죠. 뭐라고? 아까는 김정은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또 중국이 북한을 움직인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중국을 경계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북한의 바로 옆에 붙어서 시뻘겋게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면서 김일성 시절부터 사사 건건 간섭해오던 중국은 아직도 북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과의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2019년 2월 27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죠. 이후 협상이 결렬되었는데도 2019년 6월 30일 다시 한 번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을 가질 정도로 미국하며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김정은은 수차례나 미국과 대화 의지를 보여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달라 라고 계속해서 어필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에 집어삼켜지기 싫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했을 때 발생한 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중국은 1950년 10월 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티베트를 침공했습니다. 중국을 막을 힘이 없었던 티베트는 약 2달 만에 점령당한 뒤 중국으로 편입되었죠. 이때 나라를 빼앗긴 티베트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고문, 처형, 수용소, 강제노동 등 무력을 사용해 티베트인을 제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희생된 티베트인만 무려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아니 현재 티베트인이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 당시 죽은 티베트인이 전체 티베트인의 약 17%나 된다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 중국 밑으로 들어가게 된 이후에도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또 다른 소수민족인 위구르족들은 최근에도 상상도 못할 짓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이슬람 위구르족을 없애기 위해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BBC에 따르면 수감자 중에는 70대 노인부터 성인이 되지 못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혀온 이유가 뭔가 좀 이상해. 단순히 이슬람 신앙을 표출하거나 무슬림이 많은 국가를 방문했다고 잡아오지를 않나, 폭력 가능성이 있다면서 잡아오거나 가족을 잡으면서 함께 들여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중국은 이건 그냥 극단주의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학교다 라고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구르족 수용소에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부임 첫날부터 위구르족 수용자 2명이 죽어서 실려 나가는 건 기본이고 중국인 남성 경찰들이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강제로 그 행위를 한 것을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김정은이다 보니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은 기본이고 신변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금니 꽉 깨물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을 때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또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은 한반도에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전력이 빠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이 바로 중국이니까 사드를 배치한다는 말이 오고 갈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박하고 나선 것이 다름 아닌 중국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이 쉽게 한반도 자체를 넘보지 않게 될 테니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고록에 있는 글을 첨가하다 보니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한반도를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